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로서 오늘도 다른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살이던 딸 소은이가 놀이터에서 사라진 그 끔찍한 날 말입니다. 김 플래너님, 신부분이 도착하셨어요.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신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목 뒤 헤어라인 아래쪽에 작은 하트 모양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소은이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혈관종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클립보드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이소은입니다. 그녀가 건넨 명함에는 이소은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이소은입니다. 그녀가 내민 명함을 받아드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명함에 적힌 이소은이라는 이름과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라는 직함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제 모든 신경은 오직 그녀의 목 뒤 2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소은이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하트 모양의 붉은 점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고 저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5의 제 딸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저 김 플래너님, 괜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제 표정이 이상해 보였는지 소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붙잡을 뻔했어요. 소은아, 내 딸 소은아. 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저는 간신히 삼켜야만 했죠. 지금은 아니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제 감정을 숨기는 것뿐이었어요. 아닙니다. 신부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저도 모르게 반갑습니다. 이소은 신부님. 저는 웨딩 플래너 최수연입니다. 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클립보드를 고쳐 잡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웨딩 플래너라는 제 직업을 방패 삼아 소은 씨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라는 명목 아래 저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 애썼죠. 드레스 피팅을 함께하며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거나 예식장 답사를 가서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소은 신부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쁘셨나 봐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분당에서 계속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부님과 많이 닮으셨나요? 하지만 저의 그런 질문들에 소은 씨는 조금씩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플래너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제가 선을 넘는 질문들을 계속하자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죠. 그녀는 똑똑하고 예리한 여자였어요. 제 질문들 속에 숨겨진 과도한 집착과 절박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함께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제가 또다시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묻자 소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를 막아섰어요. 최 플래너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제가 플래너님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말씀드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플래너님은 제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제 인생 상담사가 아니잖아요. 제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불쾌하네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죄송합니다, 신부님. 제가 좀 지나쳤네요. 라고 사과하는 것 외에는요. 그날 이후 소은 씨는 저와 명백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모든 소통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와의 대면 만남을 피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고 있었죠. 그녀에게 차마 내가 당신을 20년 동안 찾아 헤맨 당신의 엄마예요라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녀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완전히 밀어낸다면, 저는 그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저는 밤마다 소은 씨의 SNS를 들여다보며 그녀의 삶을 엿보았어요. 그곳에는 그녀가 훌륭한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온 기록들이 가득했죠.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며 보람을 느끼는 모습, 예비 신랑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완벽한 세상을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그녀의 세상에 20년 만에 나타난 제가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가 제 딸이라는 확신이 드는 한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녀의 예비 신랑에게 접근해 볼까? 아니면 그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찾아가 볼까?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소은 씨에게 더 큰 상처와 혼란을 줄 것 같아 망설여졌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매일 그녀의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도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골라주면서도 정작 엄마로서 그녀를 한번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행복한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준비하면서도 정작 그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죠.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제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대로 내 딸의 결혼식을 그저 한 명의 웨딩 플래너로서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소은 씨와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고 제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는 또 다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닥쳤죠.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를 살게 했던 유일한 희망, 제 늦둥이 아들 17살 민준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어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알아온 선천성. 심장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이는 늘 밝고 건강해 보였기에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위급한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수술만 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선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수술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이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제게 한 의사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의 이소은 교수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지금 민준 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소은. 20년 만에 찾은 내 딸. 하지만 지금은 저를 경계하며 멀리하는 바로 그 신부.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제 아들의 목숨이 이제 막 저를 밀어내기 시작한 제 딸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었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가 소은 씨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함께 차가운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죠. 최수연 플래너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직 결혼식까지는 날짜가 남았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고 차가웠어요. 저는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교수님 아니, 신부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울음 섞인 애원에 소은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의 상태를 모두 설명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것,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소은 씨의 표정은 차가운 의사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일어나라고 말하고는 민준이의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며칠 뒤 소은 씨는 민준이의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 보였어요. 환자 상태를 보니 확실히 어려운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플래너님. 그녀가 저를 불렀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의사로서의 제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저를 대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 사이에 다른 감정이나 관계를 끌어들이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직 환자의 수술 성공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저와 선을 그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그녀가 제 아들의 수술을 맡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으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민준이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들을 돌봤고 그 과정에서 의사로서 민준이를 살피는 소은 씨와 자주 마주쳐야 했죠. 그녀는 저를 여전히 보호자님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었지만 민준이에게는 놀랄 만큼 다정하고 따뜻한 의사였어요. 그녀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민준아, 괜찮아. 수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파왔어요. 20년 떨어져 있던 남매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의사와 환자로 마주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속으로만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소은 씨와 단둘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플래너님. 아드님은 플래너님을 많이 닮았네요. 특히 웃는 모습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심코 던진 말일 수도 있었지만 혹시 그녀도 무언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죠. 그런가요? 다들 저보다는 돌아가신 아빠를 더 닮았다고 하던데.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수술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녀 역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막힌 운명은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을 수술실이라는 공간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수술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의 곁을 지키며 기도만 했죠. 아침 일찍 수술 준비를 마친 소은 씨가 민준이의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결의에 찬 표정이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민준아, 이제 수술실로 갈 시간이야. 다 잘 될 거야. 마치고 나오면 건강해진 모습으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민준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민준이의 침대를 따라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소은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교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잠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 홀로 남아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1분 1초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20년 전 딸을 찾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딸이 제 아들을 살려내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민준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평생 소은 씨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할지도 몰라요. 진실을 밝힐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은 씨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머리빗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챙겨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카락도 몇 올 뽑았죠. 미안하다, 소은아. 하지만 엄마는 꼭 확인해야겠어. 저는 곧바로 병원 내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가 급행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어요. 검사를 의뢰하고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소은 씨가 결혼 준비 때문에 소개해줬던 그녀의 양어머니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소은이의 수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이었죠. 어머, 플래너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소은이한테 들었어요. 아드님이 수술 중이라고. 정말 어떡해요. 우리 소은이가 꼭 살려낼 거예요. 걔가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인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 딸을 20년간 이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신 분.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하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 우시면 어떡해요. 기운 내셔야죠. 그녀가 제 등을 토닥여주는 순간 저는 충동적으로 물어보고 말았어요. 저 혹시 소은 씨 목 뒤에 있는 하트 모양 점 말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제 질문에 양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네, 맞아요. 우리 소은이 사실 저희가 입양한 아이예요. 20해 전 비 오는 날 놀이터 벤치에 혼자 울고 있는 걸 저희 남편이 발견했죠. 부모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저희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소은이를 저희 딸로 가슴에 품었어요. 목 뒤의 그 점은 저희가 소은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있던 아이만의 표식이었죠.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확실해졌죠. 하지만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 딸과 아들이 수술실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양어머니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수술 시작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한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예상치 못한 출혈이 너무 심해서 혈액이 급하게 더 필요해요. 그런데 환자 혈액형이 희귀 혈액형이라 지금 병원에 비축된 혈액이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어요. 민준이와 저는 같은 혈액형, 바로 그 희귀 혈액형이었으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피를 뽑아주세요. 저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피를 뽑아주세요. 제 외침에 간호사와 양어머니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상황이 워낙 위급했기에 저를 급히 체열실로 안내했죠. 혈액형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저는 곧바로 수혈용 침대에 누웠어요. 제 팔에 굵은 주사바늘이 꽂히고 제 피가 투명한 관을 따라 혈액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이 피가 내 아들 민준이를 살리고 내 딸 소은이를 돕게 해주세요. 그 시간 수술실 안의 소은 씨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출혈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혈압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혈액도 없어? 당장 가져와.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 지금 다른 혈액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혈액형이 희귀해서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소은 씨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메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혈액팩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보호자분께서 직접 수혈해 주셨습니다. 혈액형 일치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은 씨는 잠시 멍해졌어요. 환자의 어머니가 최수연 플래너가 직접 수혈을 했다고? 그것도 이 희귀 혈액형을?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수혈을 지시했어요. 새로운 피가 민준이의 몸에 수혈되기 시작하자 기적처럼 환자의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소은 씨는 다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마침내 지혈에 성공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수술실을 나온 소은 씨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양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민준 군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양어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죠.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그런데 최수연 플래너님은요? 소은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까 과다 출혈 때문에 급하게 수혈하시고는 현기증이 심해서 저쪽 안정실에 가서 쉬고 계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아들을 위해서 양어머니의 말을 듣는 동안 소은 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불쾌할 정도로 쫓아다니던 웨딩 플래너. 아들의 수술을 맡아달라며 무릎 꿇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수혈까지 한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희귀 혈액형. 모든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연구원이 다급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달려왔어요. 이소은 교수님, 아까 급행으로 의뢰받았던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원의 손에는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소은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요? 전 의뢰한 적 없는데요. 아, 이건 최수연 보호자님께서 오늘 오전에 직접 의뢰하신 건입니다. 본인과 환자, 그리고 이소은 교수님 세 분의 유전자 검사를 연구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은 씨는 보고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보고서 맨 아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마주했습니다. 검사 결과 검체 최수연과 검체 이소은은 99.99% 확률로 친모녀 관계임이 입증됨. 검사 결과 검체 이소은과 검체 민준은 99.99% 확률로 동일 모계의 남매 관계임이 입증됨. 친모녀 남매 그 단어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최수연 플래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그리고 자신이 방금 목숨을 걸고 살려낸 그 소년이 내 동생이라고? 2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그녀를 덮쳤어요. 그녀가 그토록 경계하고 밀어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였다니. 그녀가 느꼈던 그 미묘한 감정들과 설명할 수 없었던 끌림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소은 씨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25년간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사실은 양부모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녀는 자신을 딸처럼 아끼고 사랑으로 키워준 양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20년 만에 나타난 생모 최수연 씨에 대한 원망과 연민, 혼란스러운 감정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어요. 그 사이 동생 민준이는 빠르게 회복하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소은 씨는 의사로서 민준이의 상태를 살피러 갈 때마다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 그의 얼굴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죠. 자신과 어딘지 모르게 닮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민준이를 위해 무리하게 수혈을 했던 최수연 씨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었죠.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그녀는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비관적으로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소은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안 돼, 엄마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최수연 씨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직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지도 못한 엄마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요. 소은 씨는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의 보호자로서가 아닌 딸로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최수연 씨의 주치의와 다른 전문의들을 모두 불러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녀는 지난 며칠간 최수연 씨의 모든 검사 기록과 상태 변화를 밤새워 분석했고 현재 치료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치료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개입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동료 의사들도 그녀의 놀라운 분석력과 환자에 대한 절박한 의지에 압도되어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소은 씨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그녀는 직접 어머니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약물 투여량을 조절했으며 매시간 상태를 체크했죠.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에 기적처럼 최수연 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최수연 씨는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고 가장 먼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소은 씨를 발견했어요. 소은아, 최수연 씨가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소은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해요, 엄마. 최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 딸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그 눈물 속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죠. 몇 주 후 최수연 씨와 민준이는 건강을 되찾고 무사히 퇴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이제 소은 씨가 함께 있었죠. 소은 씨는 자신의 결혼을 잠시 미루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그분들 역시 눈물을 흘리시며 소은 씨의 결정을 존중하고 축복해 주었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최수연, 소은,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은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직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가 감돌았죠. 최수연 씨는 한쪽 팔로는 딸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20년 전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소은 씨는 자신의 낡은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살 때 놀이터에서 찍었던 그녀의 유일한 어릴 적 사진이었죠. 그녀는 그 사진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최수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 이름은 김소은이에요. 그렇죠? 최수연 씨는 눈물을 머금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딸 김소은 사랑한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엄마와 딸, 그리고 새로운 동생.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입게 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는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들이 될 터였습니다.